자, 우리 블랙박스 1강에서는 우리가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 대표적으로 이제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요 세 개 기본이고요. 그러면 법률 사실에 대해서 어떠한 종류들이 있는지, 특히 준법률행위에서 어사의 통지, 간념의 통지, 요거는 반드시 외워둬야 되고, 우리가 이제 법률 요건에는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 있죠. 그러면 법률 행위와 어사 표시의 관계를 우리가 기억해 두셔야 되고, 법률 행위의 종류 요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우리 권리 변동의 법률 행위의 종류에 대해서 그러면 권리 변동의 발생, 변경, 소멸, 즉 건립 효과, 법률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의 종류를 봤고, 법률행위의 목적은 아주 중요하다고 그래서요. 목적 중에서 이제 목적은 성립 요건이 되고, 목적은 곧 내용이 되죠. 그래서 효력 요건은 대표적으로 학과 적사에서 이제 학정, 가능까지 우리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법률행위의 목적, 요거 세 개, 법률행위의 목적, 이거는 잘 반드시 우리가 해두셔야 돼요. 목적입니다. 자, 목적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학과라는 거, 그래서 학과. 이제 이번에는 이제 적법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그래서 적법이다. 자, 적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적법에 대해서. 적법은 이제 적법의 반대말은 부적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적법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어떤 걸 봐야 돼요? 강행 규정이라는 것과 임의 규정이라는 걸 우리가 봐둬야 된다는 거예요. 임의 규정이다. 자, 권리 변동의 관계가 있다. 사회 질서의 관계가 있다. 그러면 강행 규정이 되고, 그러면 사회 질서에 관계없는 규정, 그래서 임의 규정이 됩니다. 이 임의 규정은 우리 민법 105조에 규정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5조. 자, 강행 규정과 관련돼서 그러면 크게 우리가 뭐예요? 바로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으로 나눠진다.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이 나눠져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단속 규정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영어의 효과는 자, 사법상 처벌은 가능, 처벌은 플러스 효과는 유효가 되는 거고. 자, 영어 효력 규정은 자, 처벌 플러스 효과도 무효가 되는 게 이게 효력 규정이 되죠. 그래서 효력 규정과 무슨 규정이 있다? 바로 단속 규정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사행위계, 강행규칙을 집합적으로 위반하지 않는 것. 그래서 대표적인 바로 탈법행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강행규칙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게 무슨 행위다? 탈법행위. 그러면 효력 규정이 뭐가 있고 단속 규정이 뭐가 있는지. 효력 규정과 관련돼서는 일단 중간 생략 등기, 즉 토지거래허가구에서 중간 생략 등기를 효력 규정으로 봐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단속 규정으로 보죠. 그래서 명의신탁에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중간 생략 등기를 무효로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무효죠. 예적으로 사법상 합의, 사법상 합의라는 거예요. 이 사법상 합의라는 게 있죠. 이 합의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사법상 합의까지는 무효할 이유는 없다. 유로 본다라는 거네. 그러면 이 합의라는 게 뭐냐?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합의가 대표적으로 실체관계. 그러면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그 등기는 유효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러면 단속 규정에서 자, 그다음 불량식품에 대해서 불량식품 판매 행위 그 자체는 뭐예요? 처벌은 받을 수 있지만 그 파는 행위 자체는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무매너 시술 그거는 처벌도 받고 그 효과도 무효가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효력 규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적법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적법과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 블랙박스 교재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목적의 적법이다. 적법성입니다. 강행규규가 있고 강행규정, 임의법규, 임의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강행규정이라는 것은 사적 자치의 한계를 규정해 놓은 거야. 그러면 임의규정은 사적 자치를 보충하기 위해서 그런 게 바로 임의규정이죠. 그러면 당사자가 특약을 했다. 그게 바로 임의규정이 되죠. 특약. 그래서 임의규정. 그러면 강행규정은 사적 자치의 한계 기능이고 임의규정은 사적 자치의 보충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강행규정은 주로 물권법에서 많고 임의규정은 우리 계약법에서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행법규와 임의규정에 대해서 거기 나와 있죠. 예를 우리가 한번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법질서의 기본 구조에 관한 규정, 능력에 관한 규정, 대표적으로 법인 제도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강행법규고
자, 물권 법정주의죠. 물권은 함부로 정할 수 없다. 그래서 민법 185조와 관련돼서 185조, 거기 185조와 관련돼서 대표적인 강행 규정이 되겠죠. 자, 거래 현재를 위한 규정, 유가증권제도,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민사특별법에서 대표적으로 주임법과 상임법, 이거는 자 임차인들을 보호하게 하는 평면적 강행 규정이 되죠. 가족관계 질서에 규정되는 대부분 가족법 구성은 강행법규다. 자, 임의교주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계약법입니다. 그래서 계약자의 원칙이 곧 임의법규고, 그러면 강행법규는 사적 자치의 한계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임의규정은 사적 자치를 보충하는 역할을 기정한다라는 거. 자, 쌍방적 강행규정과 평면적 강행규정. 평면적 강행규정에서 대표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임법과 주임법이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효력 규정으로서 대표적으로 이제 단속 규정과 효력 규정이 있네. 효력 규정은 이에 위반하면 행정 제재도 가능하고 사법상 효력도 부정되고 결론은 무효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단속 규정으로서 꼭 기억해 둘 거는 바로 식품위생법에 위반한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물 판매행위. 일단 처벌은 가능해. 그 효과에 대해서는 유효하죠. 판례에 따른다면 이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중간 생략 등기와 관련돼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토지거래가구역에서는 단속 규정이 아니라 효력 규정으로 우리 판례는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탈법행위라는 것은 안 나와 있지만 탈법행위는 강행 규정을 직접적으로 위반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위반한 것. 그래서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요거는 언제나 무효다 이러면 틀려요. 언제나 무효다 무효이다 이러면 틀리다 그랬어요. 탈법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지 언제나 무효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학과 적에서 이제 적법과 관련돼서 우리가 봤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적사라는 거죠. 사회적 타당성이라는 거야. 그래서 사회적 타당성. 자, 사회적 타당성과 관련돼서 이제 사회적 타당성입니다. 자, 사회적 타당성과 관련돼서 사회질서에 반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민법 103조가 돼. 민법 103조는 대표적인 반사회 질서다. 그래서 반사회 질서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반사회 질서의 유형, 이 유형이 어디에 속하느냐? 유형적인 측면에서 우리 5가지 행태로 우리가 분류가 되어 있고요. 반사회 질서의 기준은 어떻게 잡을 건가라는 기준에 잡아서 되고, 이 반사회 질서의 예시가 뭐가 있느냐? 예시를 우리가 보도록 하죠. 예시 규정에 있어서. 자, 유형은 우리가 반사회 질서 유형으로서 우리가 유형에 대해서 그러면 반사회 질서의 유형은 이거는 바로 효과는 절대적 무효가 돼요. 그래서 절대적 무효가 된다. 그래서 절대적 무효가 돼요. 절대적 무효다. 자, 여기와 관련돼서 103조는 반사회 질서에 반하는 거.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게 반사회 질서요.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게 뭐냐? 반사회 질서다. 그래서 103조는 대표적으로 이제 뭐예요? 백지 규정이고, 백지 규정이고, 백지 규정. 요걸 이제 포괄해서 포괄적 규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백지 규정, 절대적 무효가 됩니다. 자, 그러면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반사회 질서 유형으로서 기준은 뭘로 잡아줄 건가? 거기에 대한 예시 규정은 뭐고 거기에 대해서 반사회 질서의 효과는 무엇일 건가에 대해서 우리 효과와 관련돼서 우리가 잡아두셔야 되겠죠. 자, 반사회 질서의 유형은 우리가 5개 유형을 학자가 나눠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개, 생, 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정인, 개, 생사다. 자, 정인 계획 생사에 대해서는 계획 생사가 뭐냐? 계획. 그래서 정인의 계가 생사가 오락가락하다는 거네요. 그러면 이거는 바로 정의관념에 반하는 거고, 이거는 인륜에 반하는 거고, 이거는 개인의 자유를 억도로 억압하는 행위. 그러면 생존의 기초가 되는 것을 모든 재산을 정의하는 행위. 자, 사행행위가 되죠. 이거는 대표적으로 사행행위로서 대표적인 도박행위가 탄생하게 되죠. 자, 그러면 정의관념에 반한다. 그러면 여기 정의관념에서 꼭 반하는 걸 우리가 대표적으로 여기는 이중매매라는 게 있어요. 예를 하나 딱 들어서 그러면 이중매매가 바로 여기 또 하나의 논점이 될 수 있고 매년 출제가 될 수 있네요. 이중매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에 반한다. 1년에 반한다. 이게 대표적인 첫 계약이 되는 거네. 그래서 첫 계약은 뭐다? 무효라는 거네. 자,
자, 개인의 자유를 나는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기 입사할 때 계약서를 썼어요. 그러면 개인의 의도를 작업하는 거야. 그거는 반사의 질서의 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겁니다. 내 재산이 뭐다? 전부를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러면 생존의 기초가 되는 모든 정행위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도박행위, 상행위죠. 그래서 정인, 개, 생사.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잡아줘야 되고 이 기준과 관련돼서 기준은 대표적인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당시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기억이네요. 원시적 분론과 후발적 길론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네.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예시 균형이 있어. 그게 바로 민법 104조 불공정 거래행위. 또 이게 올해 출제 예상이 되죠. 자, 효과와 관련돼서 그러면 104조는 103조의 예시 규정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103조의 효과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반사의 질성이라서 우리 746조 여기에 연결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746조는 대표적인 불법 언인급여가 돼요. 그래서 불법 언인급여가 되고 그러면 우리 103조는 746조 본문이 적용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행 후라면 746조 본문이 적용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계기가 돼요. 그러면 불법 원인 급여는 불법 원인 급여가 되죠. 이 불법 원인 급여는 뭐에만 적용이 있다? 민법 103조 반사의 질서만 적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 민법 104조 불공정 거래행위와 관련돼서는 746조 불법 원인 수익자액만 있을 때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 746조 이 단서가 적용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 반사의 질서의 유형에 유사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시칼 사건이죠. 시칼 하나 주세요. 시칼 하나 주세요. 그럼 철물점에서 당연히 시칼은 줍니다. 그러면 시칼 계약 당시의 불법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법률행위 당시를 하니까 그 시칼 자체의 계약은 유효하다. 그러면 계약 당시에 시칼 하나 주세요. 아주 잘된 칼로 주십시오. 누구 A라는 사람 배를 X자로 자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별로 이게 이제 법률행위 당시를 한다면 바로 동기의 불법이라는 거야. 이 동기의 불법은 원칙적으로 동기의 불법은 불법이 아니지만 표시됐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표시된다면 그 계약 당시에 표시됐다면 그거는 반사의 질서로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해서 반사의 질서로 표시됐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동기의 불법은 불법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반사의 질서의 한 표현으로서 바로 유사해서 바로 동기의 불법이 있듯이 강행 규정에서는 또 강행 규정을 직접적으로 위반하지 않지만 대표적인 우회적으로 일반한 게 바로 탈법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 103조와 관련돼서 104조와 관련돼서 요 관계를 딱 강해놓고 반사의 질서 유형은 반드시 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블랙박스 가로 4번을 보면 목적의 사회적 타당. 자, 103조네요. 자, 법령의 내용, 목적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자, 법률행위 목적을 직접 규제할 강행 법규가 없더라도 103조에서 무효가 될 수 있다. 일반 조항입니다. 백지 경향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행위 유형은 판례에서 결정된다. 그래서 인륜에 반하는 것, 즉 인륜신분에 반하는 것, 대표적으로 이제 부처계약이라든지 대리모 계약, 자식을 부모를 상대로 한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이런 것은 안 돼요. 대표적으로 시바지 계약, 대리모 계약이 되죠. 시바지 계약은 안 됩니다. 자, 정의관념에 반한다. 그래서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범죄를 행위로 하는 행위,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 반사회적 대가 혹은 금전이 결부됨으로써 금전이 결부됩니다. 대가, 대가 혹은 금전이 결부됨으로써 사회질서에 반하는 부유한 행위. 자, 제2매순익 적극 가담이 이루어진 이중매매. 그래서 요 2번과 3번은 꼭 체크해 두셔야 돼요. 정의관념에 반하는 것. 대표적으로 이중매매. 요걸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 평생 동안 이혼하지 않겠다는 게 그러면 뭐예요? 혼인하고 싶으면 혼인하는 거죠.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 반사의 질서로서 무효가 된다. 평생 동안 동정의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게 개인의 자유를 억도로 억압하는 행위가 되죠.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사찰의 주리가 사찰의 주리. 주지는 뭡니까? 사찰이 없으면 절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사찰의 주리가 사찰 존립에 필수 불가한 재산인 임야를 학교 법인에 정의하는 행위. 이거는 반사의 질서로 부여가 됩니다. 지나치게 사행 행위를 행위, 즉 도박 행위가 되죠. 피보험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목적으로 보험회사와 맺은 생명보험계약, 지나치게 사행 행위고, 자 동기의 불법 한번 체크해둘 필요가 있어요. 원칙. 법률행위 효력에 영향이 없다. 이어 예도로 표시되거나 표시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 알려진 동기가 불법적인 경우는 부여가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동기의 불법은 원칙상 불법이 아니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효과는 절대적 무효.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로서 대항 가능.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죠. 그래서 추인이 불가능합니다.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도 없죠. 이행 청구도 불가합니다. 이행을 하면 불법 언인급여 746조에 해당하여 반환 청구가 불가능하고, 따라서 소유권은 반사의 적법으로서 받은 상대방에게 기속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이제 블랙박스의 특징은 뭡니까? 이제 이해가 필요 없어요. 이해가 약간 수반이 된다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계속적으로 암기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 암기한 것을 우리가 이제 문제에다 접목시키면 돼요. 이제 이해 후에 그만하시고 암기하셔야 돼. 이제 문제를 풀려보려면. 그래서 블랙박스 1 하면 머릿속에 쫙 나와야 되고, 블랙박스 2 그러면 2 강의 내용이 머릿속에 쫙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과 관련돼서 그러면 사회질서의 유형을 우리가 살펴볼까요? 정의계생사 우리가 봤고요. 동기의 불법과 관련돼서는 원칙상 불법이 아니다라는 것. 기준은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효과가 머릿속에 딱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관련 판례로서 우리 한번 판례 정리를 우리가 한번 해보죠.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본 사례. 어느 당사자가 정언이 필요함을 기하로 정언해 주는 대가라는 키워드를 딱 한 편을 잡아요. 대가라는 포인트. 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청탁 잡아요. 자,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얻을 취하는 조건으로 그에게 그거 잡아요. 허위 진술의 대가. 당사자 일방이 그의 독점적 지위 내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이 과도한 반대 거부, 부당한 부담을 가하는 법률행위. 자, 금전소비 대처관계 이자의 확정을 하는 경우 양쪽 당사자의 경제적 차이로 인해서 그 이율이 당사자의 당시 경제적 사회적 여건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거기 줄쳐놓으세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진 경우.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거야. 6개 꼭 기억해 두고요. 반사의 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부정행위를 용서받은 대가로 손해를 배상한과 아울러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서약의 취지를 저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저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약을 붙인 약정. 이건 안 됩니다. 반사의 질서의 유행이 아니라는 거. 자, 부척관계를 해소하면서 재배했던 여인에게 생활비, 장여 양육비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약정. 그래서 부척관계 이렇게 1, 2 기억해 두시고, 자,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그에게 건품을 대가로 만든 주지직 임명행위, 주지 임명행위. 이거는 반사의 질서로 보지 않았다는 거. 우리 반사의 질서로서 주지 스님이 주지와 관련돼서 2개가 나와요. 자, 그러면 주지 스님이 정의를 하는 것, 모든 자산마다 정의를 재산하는 경우는 이거는 개인의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 처분 행위는 안 돼요. 그러면 주지 임명 행위는 바로 반사의 질서로 보지 않았다라는 거. 4번에 해외에 파견된 근로자가 기교근로자 일정 기간 소속 회사에 근무했다는 사실, 이것도 반사의 질서 유형을 보지 않습니다. 단지 법률행위 승리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경우, 이때는 강박이 한 의사표시에 하자나 의사의 흥결을 이유로 효력을 의지할 수 있을 뿐이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허위에 건전한 설정 등기가 경료된 등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 명의로 신탁하는 것, 명의신탁과 관련돼서
자, 도박 채무를 변제하여 도박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그러면 도박행위 자체는 반사의 질서예요. 그런데 그 재산을 처분해 달라는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는 반사의 질서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매매 계약 체결 당시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목적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범죄 행위로 지력한 것을 알게 된 경우 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것. 자, 요 9번과 관련돼서는 꼭 기억해 둘 거는 매매 계약 체결 당시라는 거. 요거와 관련돼서는 요 논점이 바로 이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저 9번에 대해서는 매매 계약 당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 자, 10번과 관련돼서 우리 양도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계약보다 낮은 줄쳐놓으세요. 이게 다운계약서죠. 다운계약서는 반사의 질서의 행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입니다. 자, 반사회적 행위에서 조성된 재산인 비자금을 은닉하기 위해서 비자금 은닉하기 위해서 임차한 경우는 대표적으로 반사의 질서의 유형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이제 불법 은행급여와 관련돼서 판례를 제가 정리해놨어요. 그러면 판례는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인 부분의 이자 약정을 원인으로 차주가 대주에게 임의로 지급한 이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자, 도박자금으로 금원을 대함으로 해서 발생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건자당 설정 등기가 격려되었을 뿐이며 그 불법 은행급여로 인한 이익이 종국적인 것이 아니므로 등기 설정자, 도박 채무자는 무효인 건자당성 등기를 말소를 구할 수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불법 은인에 관한 판례 2개 꼭 기억해 두시고,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법률행위 목적과 관련돼서 우리가 출제되고 반사의 질서 판례 유형 정리해야 되고, 그러면 103조와 104조, 746조 불법 은인급여와 관련돼서 우리가 잡아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네 번째 이제 핵심이 바로 뭡니까? 103조와 관련돼서 103조 반시제의 판례에 관계돼서 우리가 잡아야 되고, 그럼 103조와 뭡니까? 103조와 746조의 관계를 우리가 또 한번 잡아줘야 되고요. 746조 불법 은인급여. 자, 여섯 번째 이중매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이중매매도 자주 출제됩니다. 그러면 우리 반사의 질서의 대표적인 판들 이것도 우리가 별표 3개를 해놔야 되고, 이중매매와 관련돼서 이것도 단단히 준비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반사질서의 유형 하나 외우고 가자고요. 정인, 계생사. 그런 기준은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예시규정은 104조, 좀 이따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효과 103조와 746조, 104조와 746조 단서가 적용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인, 계생사에서 정의관념에 반하는 것, 대표적인 이중매매. 그래서 이중매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랙박스의 이중매매 딱 우리 딱 정리해놨어요. 이 부동산 이중매매와 관련돼서. 자, 이중매매와 관련돼서는 한번 깔끔하게 우리가 정리해놔야 돼. 이중매매입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갑이 집 한 채가 있어요. 자, 얼가 관계에서 우리가 봅시다. 자, 이 집이 3억입니다. 그래서 3억이에요. 자, 계약금만 이제 매매를 했어요. 그래서 계약금을 우리가 받아놨습니다. 3천만 원을 받았겠죠. 아직 매매 계약은 성사시켰는데 아직 등기는 갖추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제1 매수인이 되겠죠. 근데 이제 병이라는 자가 있어요. 병이라는 자가 자, 요걸 집에 대해서 6억을 주겠다. 나한테 팔아라 그러네요. 생각을 해봐요. 갑의 입장에서는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팔겠죠. 2배를 준다라는데. 그러면 계약금 뭐다 3천만 원 버려버리죠. 그래서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 2배를 배상해 준다고 그래도 우리가 6억입니다. 6억을 파는다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벌써 이익이 2억 4천이 우리가 남는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갑은 팔 거라는 거야.
병한테 팔죠. 이 병이 바로 대표적인 제2 매수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관계가 바로 이중매매 법리가 적용이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중매매라는 것은 바로 이제 매매가 이루어졌겠죠. 자, 이중매매는 원칙은 뭡니까? 원칙은 사적 자치의 원칙상 유효하다라는 거야. 유효죠. 유효라는 거예요. 그러면 A 조건으로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따져보죠. 자, 병이 요 갑집을 사와서 이제 빌딩 건물을 털려고 나중에 역세권이 들어온다고 해서 자기가 속으로 자, 적극 가담을 해요. 내가 6억 줄 테니까 적극 팔아라. 그래서 적극 가담이 돼. 그러면 적극 가담을 했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바로 이거는 자, 적극 가담을 했다. 우리 판례는 그래서 적극 가담에 대해서는 뭡니까? 반사의 질서 형태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적극 가담. 그러면 적극 가담에 대해서는 매주 위반 사유로서 민법 103조 사의 질서 반하는 행위로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강행법규 위반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반사의 질서로서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매매 당시에 적극 가담을 했다. 그러면 매매 당시 대표적으로 법률행위 당시겠죠. 그러니까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적극 가담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반사의 질서. 그러면 갑이 을한테 팔고 벌써 이 매수인에게 이전 등기까지 완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갑은 반사의 질서의 유형이라면 갑은 뭡니까? 병한테 팔았죠. 그럼 불법이 돼서 갑은 병한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계기가 돼. 그러면 103조는 바로 불법원인법이요. 746조 본문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러면 갑은 또 형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네. 그러면 자, 이 매수인과 이 매수인의 관계에서 우리가 봅시다. 자, 을하고 병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야. 그러면 직접적으로 행사는 할 수 없겠죠. 그러면 판례가 이걸 구체적인 방법에서 구제할 방법은 없을까 봤더니 그러면 자, 갑이 할 행위를 뭡니까? 요 집이 된 것을 대의해서 말소 신청할 수는 없을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대의해서 말소 신청을 하면 이렇게 지병하면 그때 반환을 이렇게 이전 등기를 요구할 수 있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법리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중매매에 대해서는 뭡니까? 대의는 인정이 되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채권자 취소권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계에서 형성되는 게 대표적인 이중매매가 되고요. 이중매매는 적극 가담으로서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104조 위반으로서 반사의 질서 행위가 된다. 그래서 요 갑과 을과 병의 관계. 그러면 요 이중매매가 적극 가담으로서 나중에 어디까지 확장이 되느냐? 대표적으로 물권법에서는 점유취득시효까지 법리가 확장이 되고요. 대표적으로 요거 확장은 민사특별법에서는 대표적으로 명의신탁 쪽에 가서 법리가 확장되고 있다라는 거. 명의신탁과 점유취득시효에서도 이중매매의 법리가 적용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중매매 계속적으로 출제되고요. 26회 때 출제되고 그래서 27회 때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중매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부동산 이중매매 원칙은 유효다. A 조건은 무효. 제2 매수인과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며 적극 가담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매도인과 제2매수인 반사의 질서로서 법률행위로서 무효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불법 원인 협의가 적용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결론이 생기고요. 그러면 제2매수인도 같은 이유로 자신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등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1매수인과 2매수인의 관계는 어떻게 될 건가? 그러면 1매수인은 매도인은 대의하여 대의 동그라미 채권자 취소권이 아니라 대의입니다. 그래서 대의에 의해서 제 매수인에게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는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직접 계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계약 당사는 아니므로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럼 전덕자에 관한 관계에서 우리가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병이 뭐다 정한테 넘겼다고 이 사람이 전덕자가 되죠. 그러면 전덕자가 되면 이거는 반사의 질서로서 무효가 되거든. 절대적 무효로서 이때 전덕자는 선이든 악이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결론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전덕자 이미에서부터 다시 부동산 전덕자는 그의 선의 여부를 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당연히 절대적 무효입니다. 자, 일매수는 채권자 지적권을 행사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매매 계약을 청구할 수는 없다. 조심해야 돼요. 채권자 지적권 1번 특히 조심해 놓고 부동산을 이미 인도받은 경우 매도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피담보 채권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왜? 우리 반사의 질서는 바로 적법행위가 아니라 이법행위에 대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유치권은 적법점이어야 유치권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로 4번의 이중매매 법리의 확정은 제1매매, 정역, COC 등 명의신탁, 제2매매와 관련돼서 정역, 저당권 설정, 가등기 담보 설정. 그래서 요 의미입니다. 자, 이중매매와 관련돼서는 반드시 우리가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이중매매에 대해서 별표 새겨놓고 요거는 마르고 닳도록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중매매와 관련돼서 연결이 되기 시작하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에서 또다시 봤습니다. 유형 우리가 봤죠. 자, 기준과 관련돼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 그래서 예시 규정 104조. 이것도 올해 나올 수 있는 법니까 출제 합격 100선 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 민법 104조입니다. 자, 104조는 103조의 예시 규정이 되죠. 그러면 우리 104조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또 이것도 출격 준비를 갖추고 있고 104조는 또 반드시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만 이해하시고 104조 이제 외울 때가 왔어요. 첫 번째, 우리 104조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일단 무슨 요건을 갖춰야 돼? 자, 일단은 주관적 요건을 갖춰야 돼. 주관적 요건을 갖춰야 되고 그러면 주관적 요건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피해자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 두 번째는 자, 수익자 측면에서 우리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객관적 요건이 있어. 그래서 객관적 요건.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러면 주관적 요건과 크게는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으로 나눠져요. 두 가지.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 자,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피해자 측면에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그래서 궁박이라는 요건. 자, 또는입니다. 그러면 경솔 그 다음에 무경험 요거의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무경험. 자, 또는 그래서 궁박 또는 경솔 무경험. 요 궁박은 대리인과 관련돼서 요 비업 본인으로 연결되고요. 요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 중심으로 간다라는 거. 그것도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되고. 요 수익자 측면에서는 뭐다? 이용 의사가 있어야 돼. 만약에 이용 의사가 없다면 104조가 적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객관적 요건으로서는 그러면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돼. 그래서 현저한 불균형으로 연결되기 시작해요. 현저한 불균형. 그러면 이건 이제 주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 피해자와 수익자 측면 두 가지 측면을 보셔야 되고 객관적 요건으로서 현저한 불균형 두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적용이 되는 거 적용되지 않는 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적용이 없죠. 현저한 불균형이 없기 때문에. 자, 경면은 대표적으로 적용이 없다. 경면은 우리 법원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사법상 행위가 아니죠. 자, 경면은 적용이 없고 바로 단독행위. 이 단독행위를 조심해야 돼요. 단독행위는 적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으로 채권의 포기라는 게 있어. 그래서 채권의 포기. 그래서 104조와 관련돼서는 일단 104조는 요 포인트를 그냥 우리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요 포인트를.
요 포인트를 암기해 두시고 우리가 최근에 출제된 것은 정예와 관련돼서 25회 때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26회 때는 출제가 안 됐어요. 27회 때는 출제 가능성이 별표가 3개짜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백사조와 관련돼서 단단히 요 측면에서 정리해 주시고 특히 요 부분에 대해서 속지 않으면 속으면 절대 안 돼요. 단독행위, 채권의 포기와 관련돼서 속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 폭력행위, 백사조, 당사자, 공박, 경설, 무경 또는입니다. 셋 중에 요건은 하나만 갖추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용하려는 자, 즉 수익자죠. 거부에 대해서 현저하게 불균형을 이룬 반대 거부를 하게 됨으로써 부당한 재산의 이득을 얻는 행위가 바로 백사조예요. 통설과 판례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백사조의 규정은 103조의 예시 규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객관적 요건 그러면 거부와 반대 거부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고 자 주관적 요건 당사자 공박. 공박이 뭐냐 그러면 국박한 공공을 의미하고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의미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불문한다라는 거. 그래서 국박한 공공,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경우를 불문한다라는 거. 국박한 공공. 경선 신중함이 결렬된 거. 무경험 그러면 특정의 영역에서 경험 부족이 아닌 일반적 생활 경험. 그 다음에 그 이중 하나의 뭐의 사유인 것으로 족하다는 것. 셋 중에 하나만 걸려도 우리의 요건을 갖췄습니다. 대리인의 경우는 공박을 본인으로 기준, 공박을 중심. 대리인은 본인 중심이고 경설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상대방이 피해자의 공박, 경설, 무경험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폭력행위, 악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관적, 객관적 요건의 판단 시기는 대표적으로 백사조도 103조의 예시 규정으로서 법률 행위 시가 바로 기준이 된다는 거. 그래서 자, 주관적 요건의 판단 시기. 그래서 이거는 대표적으로 103조죠. 103조와 관련돼서 103조의 반사의 질서도 법률 행위 당시. 그래서 법률 행위 시라는 게 떨어집니다. 여기 이제 떨어지죠. 예시 규정은 104조다. 104조는 기준으로서 법률행위 당시. 그러면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은 이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행위시를 기준. 자, 정명 책임은 무효 주장자가 해야 돼. 객관적 요건이 있다고 해서 주관적 요건에 추정되지는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판례는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해서 공박, 경설, 무경험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본인 스스로 입증해야 돼요. 추정받으면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가 입증하거든. 그래서 정명 책임과 관련돼서 자, 적용 범위와 관련돼서 적용, 단독행위, 채권의 포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적용은 무산행위. 무산행위에 대해서는 현저한 불균형이 없죠. 그래서 정역, 기부행위, 경매, 특히 경매 기억해 두셔야 되고 우리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는 경매는 없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효과는 무효, 절대적, 제3자 보호 규정이 없다. 그럼 절대적으로 추인은 안 돼.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는 자, 이행을 하면 피해자가 뭐다? 바로 피해자가 이행 전이라면 이행이 불필요하고 이행 후라면 피해자는 746조 단서의 적용에 따라서 우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폭리자에게 이행한 거부에 반환은 청구할 수 있고 폭리자는 746조 본문에 따라서 반환 청구는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생겨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추인 옆에다 추인 X 그게 행강편 쳐놓고 우리 무행의 전환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불공정한 법률 행위와 관련돼서 요 파트, 요 전체적인 파트만 구성해 둔다면 충분히 우리 백사조에 대해서 우리가 틀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거진 우리 99.9% 출제되는 게 올해 백사조 복리행위와 관련돼서 그다음에 103조에서 하나의 유형으로서 이중 매매 기억해 두셔야 되고 반사의 질서 유형에 대해서도 꼭 한번 우리 판례 정인 계생사 그거 셋 중에 두 문제는 반드시 출제된다고 생각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블랙박스 1강에서는 기본적으로 하나, 이 블랙박스 2강에서는 기본적으로 2개, 3개 정도는 출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백사조와 관련돼서는 이 백사조는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 피해자는 공박 또는 경설, 무경험.
이게 본인 중심, 대리인 중심. 이용하려는 폭리자의 악의가 있어야 되며 현저한 불균형. 그러면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은 뭐예요?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기억해 두어야 되고 정해는 적용이 없고 경매도 없고 단독행위. 대표적으로 여기 이제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백사조 단단히 준비해 두셔야 됩니다. 부탁해요. 부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블랙박스에서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그 다음에 우리 백사조 불공정한 거래 행위와 관련돼서는 반드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불공정한 금융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 또 봅시다. 법률행위 목적입니다. 한번 학과, 적사 여기 이제 봤죠. 법률행위 목적이 있어요. 목적과 관련돼서 이 목적을 뭐예요? 분명하게 하는 것, 객관적 보편 타당하게 하는 게 바로 이게 바로 목적 내용을 해석하는 것. 이 내용을 해석하는 게 바로 법률행위 해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법률행위 해석 그래서 우리 테마가 돼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법률행위 내용 이렇게 나와요. 자, 법률행위의 해석, 그렇죠. 법률행위의 해석이 됩니다. 해석이 돼요. 자, 그러면 법률행위 해석에서 대표적으로 이 해석이라는 것은 뭘까? 그러면 법률행위 목적, 이 목적을 우리가 목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뭐다 해석하는 게 법률행위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해석 기준이 있고요. 해석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 기준과 해석 방법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또 반드시 우리가 숙지해야 되겠죠. 일단 법률행위 해석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첫 번째 뭐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해석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해석 기준. 자, 해석 기준과 관련돼서는 뭐가 있느냐? 바로 해석 기준. 그래서 여기에서 그다음에 그다음에 임신이라는 게 탄생하게 돼요. 그러면 당사자의 목적을 우선 살펴보고 그러면 사실인 간섭을 우리가 보고 사실인 간섭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임의 규정 여기에 대해서 신의칙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의칙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래서 임신 그럼 목적이 불분명하면 어디로 가죠? 사실인 간섭으로 가요. 그러면 사실인 간섭이 불분명하면 어디로 가죠? 임의 규정으로 가고 임의 규정이 분명하면 신의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사실인 간섭에서 꼭 비교해 둘 게 하나가 있죠. 바로 간섭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자 사실인 간섭은 사실인 간섭 요거는 간섭법이 돼.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실인 간섭은 사실이야. 그러면 사실이라는 것은 요거는 뭐예요? 당사자가 주장 입장 당사자만 안다라는 거네. 요 법이라는 것은 판사가 주장 입장한 거죠. 그러면 사실인 간섭은 누가 주장 입장해? 당사자가 주장 입장하고 간섭법은 판사가 주장 입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사실인 간섭과 간섭법의 대표적 기준은 이거는 해석 기준이 되고요. 이 간섭법은 민법 제1조에 규정한 법원이라고 법원이에요. 법원이라는 것은 법원의 존재 행식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때 간섭법은 법원으로서 민법 제1조고 사실인 간섭은 이거는 대표적으로 민법 106조에 규정해놨죠. 106조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민법 106조는 이거는 대표적인 해석 기준으로서 보고 있다. 그러면 임신 해석 기준 반드시 우리가 숙지해 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에 대해서 해석 방법이 있어요. 해석 방법. 자 해석 방법에서 또 출제될 수 있는 게 또 예상 문제가 하나가 있죠. 그래서 해석 방법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 그다음에 교보가 돼요. 자 잘하는 것은 자연적 해석이 돼요. 자연적 해석.
자, 보라는 것은 규보라는 것은 규범적 해석이 돼. 규범적 해석이 되고 자, 요게 보충적 해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충적 해석. 그러면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과 보충적 해석. 그러면 자연적 해석이라는 것은 우리 대표적으로 무슨 표시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사 표시가 있죠. 그러면 어사와 표시죠. 그러면 어사라는 것은 요거는 바로 자연적 해석, 진위를 살펴주는 겁니다. 진위. 그래서 진이다. 진위. 대표적으로 진위. 자, 진위가 아니라 진입니다. 그래서 진위가 우리가 되고요. 그래서 진의. 자, 그러면 진위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뭡니까? 자연적 해석은 그러면 요거는 표의자 입장에서 보는 거네. 표의자 입장에서. 그럼 표의자 입장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죠. 내 마음. 내. 그래서 요거는 내심적 효과 의사가 돼. 그래서 내심적 효과 의사가 되고요. 자, 내심적 효과 의사라는 것. 표시상의 효과가 아니라 내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심적 효과 의사로서 대표적으로 여기에 중요한 논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여기에 바로 잘못된 표시는 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표시 무예의 원칙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표시 무예의 원칙 조심해서 다뤄놔야 돼. 올해 출제 예상이 되고요. 자, 규범적 해석은 그러면 누구 입장이냐? 바로 상대방 입장에서 본다. 그래서 상대방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상대방 입장에서 보는 거다. 자, 상대방으로서 이거는 상대방의 입장으로서 이거는 표시야, 표시. 그러면 이거는 바로 뭐다? 진위. 그래서 어사주의 관점에서 보는 거고 우리 어사주의 이거는 표시야, 표시. 표시라는 것은 상대방이죠. 상대방. 이거는 표시상의 효과 의사가 돼. 그래서 표시상의 효과 의사가 돼. 그래서 표시상의 효과 의사. 자, 보충적 해석은 이거는 그러면 뭐냐? 자, 표의자가 상대방을 요렇게 표의자가 청약을 했어요. 상대방은 청약을 했다. 요 인터벌이 생길 수 있어. 요게 틈이야. 이 틈을 누가 메꿔줘야 되느냐? 이 틈을 보충적 해석 제3자 입장에서 메꿔줘야 된다. 그럼 제3자 입장에서 이끌어주는 거 이게 바로 가상적 의사가 되는 거예요. 가상적 의사라는 거. 제3자의 가상적 의사라면 어떻게 됐을까? 가상적 의사. 이때 커다란 시가 바로 계약에서 실효가 발휘된다. 아마 우리가 이제 법률행위 해석 기준과 관련돼서 해석 기준과 해석 방법에 대해서 이걸 정리해 놓고 우리 여기에서 꼭 기억해 두는 것은 법률행위 해석 기준에서 해석 단계 목사, 임심 보셔야 되고 여기서 사실인 간섭과 간섭법의 이렇게 비교를 꼭 공부해 놔셔야 되고 법률행위 해석 방법에서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자규보 그러면 자연적 해석에서 대표적으로 요거는 내고, 요거는 표시고, 요거는 진이고, 요거는 어사를 중요시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표시는 해가 되지 않는다. 이게 대표적인 오표시 무예의 원칙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법률행위 해석과 관련돼서 법률행위 해석 방법, 그래서 자연적 해석 방법이 먼저 나오네요. 그러면 자연적 해석은 표의자 입장 툭 치고, 그 다음에 내심적 효과사 툭 치고, 적용 범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줄 쳐놓고, 가족법상의 법률행위. 자, 혼인신고하는 것은 내 마음이죠. 부모가 하라는 거로 하면 안 됩니다. 가족법상의 법률행위. 그래서 오표시 무예의 원칙. 여기에서 반드시 오표시 무예의 원칙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 입장에서 표시행위가 가지는 객관적 의미, 표시상의 효과 의사를 하는 것을 표시상, 금툭제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대표적으로 주인은 상대방 있는 어사 표시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표시자의 내심적 효과 의사를 알고 있대. 그러면 알고 있다면 자연적 해석으로 가야 되겠죠. 상대방이 신의식상 요구되는 배려를 하지 않아 표시자의 내심적 효과서를 알지 못한 경우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된다. 자, 본정적 해석은 대표적으로 가상적 의사 툭 쳐요. 그래서 밑에 계약입니다. 그래서 오표시 무예의 원칙 별표 3개 놓고 자연적 해석에서 가장 키워드는 바로 오표시 무예의 원칙이 된다라는 거 철두철미하게 해 두셔야 돼요. 자, 이번에 해석의 표준 기준으로서 목적, 사실인 간섭, 임의규정, 진의책, 목사, 임신입니다. 그러면 사실인 간섭과 간섭법의 차이, 사실인 간섭은 사실이 포인트야. 그래서 당사자가 주장 입장하고 간섭법은 법이라는 것은 판사가 알고 있다. 그래서 법원이면서 법원이 직권 조사상이다. 그래서 우리 사실인 간섭과 간섭법, 사실, 간섭법
사실인 간섭. 그래서 사실. 자, 법률행위 해석의 성립. 보면 법률행위도 단순한 사실 문제가 아니라 법률 문제로 다뤄져요. 그러면 우리 1심에서 2심, 2심에서 3심으로 가는 거, 1심에서 2심에 가는 거, 고등법원까지를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 그러고 2심에서 3심으로 가는 대법원을 법률심이라고 그래. 그래서 법률행위 해석도 일종의 법률 문제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면 상고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블랙박스 2에서 우리 블랙박스 2 강의에서 우리가 기억해 둘 거는 자, 103조, 103조의 판사의 질서의 판례 유형 하나.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중매매 반드시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중매매 잡아야 되고 우리 104조 폭행이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실인 간섭과 간섭법의 비교 네 번째 잡아야 되고 우리 법률행위 해석 방법에서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에서 오표시 무예 원칙 5개. 요 5개에서 3문제 아니면 2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블랙박스 2는 거기까지 딱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블랙박스가 정리 다 돼 있어요. 작년에 우리가 이제 우리 오프라인에도 많이 활용된 자료니까 충분히 이걸 10번 이상 읽은 사람이 90점에서 97.5까지 나왔다니까 이걸 우리 수업을 들으면서 포인트 잡아가면서 적어도 우리 이 강의를 듣는 사람이면 머리가 좋기 때문에 5번 이상만 들어도 우리 60, 70점 아니면 80점, 90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걸 계속적으로 안전하서나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시험 보는 날까지. 그래서 블랙박스 2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